어제 동네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계산대 앞에 두 분의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나이는 비슷해 보이셨습니다. 아마 70대 초반쯤 되셨을 거예요. 옷차림도 비슷하고 사시는 동네도 같고 장 보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분은 정말 환하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계산대 직원에게 밝게 인사하시고 장바구니를 정리하시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직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하루예요. 그 할머니 주변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어요. 다른 한 분은 어땠을까요? 같은 계산대에 서 계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고 불평을 하셨어요.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살기 힘들어 죽겠네.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계산만 했습니다. 그 할머니 주변은 왠지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두 분 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이 비슷했어요. 건강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 분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다른 한 분도 걸음이 느리셨어요. 가족이 많아서였을까요? 그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오늘이라는 하루에 감사하셨어요. 날씨가 좋다는 것, 장을 볼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는 불만을 품고 계셨어요. 물가가 비싸다는 것, 살기 힘들다는 것, 세상이 각박하다는 것. 이 모든 게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본 장면이 떠오릅니다. 벤치에 두 분의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은 웃으며 책을 읽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도 달랐어요. 웃는 할아버지에게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좋은 하루 되세요. 한숨 쉬는 할아버지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차이를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늘 힘들어 보이는지 말이에요. 그 이유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 걸까?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진 5가지 비밀을요. 며칠 전 손주네 집에 갔던 이웃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할머니와 마주쳤대요. 그 할머니가 물어보셨답니다. 어디 가세요? 손주 보러 가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자식들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봐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대요. 이웃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그 말에 상대방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셨대요. 그렇긴 하네요.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는 두 사람. 한 분은 자식이 바빠서 못 본다는 것에 서운해하고 다른 한 분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없는 것을 아쉬워하시나요? 아니면 있는 것에 감사하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얼굴 표정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국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작년 가을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친구들이 위로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그런데 옆에 계시던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답니다. 무릎이 아파도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나? 누워 계신 분들도 많은데. 첫 번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맞는 말이네. 같은 통증을 느끼는데 한 분은 불행으로 보고 다른 분은 감사로 봤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지점이에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빚납도 가난해도 편안하고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 병원 대기실에서 본 장면이 생각납니다. 두 분의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은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손주 참 예쁘죠? 옆 사람에게 자랑하시더라고요. 다른 한 분은 한숨만 쉬고 계셨어요. 아이고, 나는 언제 이 병이 나을까? 살아봤자 뭐하나. 같은 병원, 같은 대기실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손주를 생각하며 행복해하고 다른 한 분은 병을 생각하며 불행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픈 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픔만 생각하면 불행해지고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며칠 전 마트에서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계셨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어 하셨어요. 직원이 다가가서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참 친절하네요. 그 미소에 직원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른 마트에서는 이런 장면을 봤어요. 역시 혼자 장 보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직원에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이것 좀 들어줘요. 왜 이렇게 높은 데 놨어? 혼자 사는 노인 생각은 안 하나.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도와드렸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도움에 감사했고 다른 한 분은 불편함에 불만을 품었어요. 그 태도가 상대방의 반응을 바꾸고 결국 자신의 기분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어서 행복할 게 뭐가 있어? 젊었을 때가 좋았지. 지금은 그저 그래. 건강도 안 좋고 돈도 별로고 뭐가 좋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고 외로울 때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에만 갇혀 계시면 정말 불행해집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표정을 만들고 표정이 인생을 만들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행해지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버스에서 본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버스에 오르셨어요.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참 훌륭하네요. 덕분에 편하게 앉아가겠습니다. 젊은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당연한 거죠. 할아버지는 앉아서도 계속 웃고 계셨어요. 창밖을 보며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버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역시 할아버지가 타셨는데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불평하셨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나이 든 사람 보고도 모른 척하고 서서 가는 내내 불만을 늘어놓으셨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했어요. 같은 상황인데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양보받은 것에 감사했고 다른 한 분은 양보받지 못한 것에 분노했어요.
그 태도가 자신의 기분을 결정하고 하루를 결정하고 결국 삶을 결정합니다.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유불득자개방구제기신. 얻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다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요. 얼마 전 손주 생일잔치에 갔던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준비한 파티였는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았대요. 그런데 한 친척 할머니가 계속 불평하셨답니다. 케이크가 너무 달아.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나. 그 할머니 주변은 점점 사람이 없어졌대요. 다른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케이크가 참 예쁘네요. 손주가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축하하니 행복하네요. 그 할머니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다. 할머니, 옆에 앉으세요. 할머니랑 사진 찍어요. 같은 파티, 같은 음식인데 경험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불만거리를 찾았고 다른 한 분은 감사거리를 찾았어요. 그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무엇이 감사했나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했다는 것,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불평거리만 찾게 되는 거죠. 장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 못하면 가난하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인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불만스러우면 불행하고 평범한 조건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데 얼굴이 정말 밝으셨어요.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기분 좋아 보이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매일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작년엔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걸었거든요. 지금은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데 있지 않다는 걸요.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감사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걸요. 같은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도 보았습니다. 역시 산책을 하고 계셨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일도 없고 집에 있자니 답답하고 세상이 참 외롭네. 같은 공원, 같은 산책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다른 한 분은 외로움을 한탄했어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 보셨나요? 거울 속 당신의 표정이 어땠나요? 환하고 밝았나요? 아니면 어둡고 지쳐 보였나요? 그 표정은 당신이 만든 겁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습관이 만들어낸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표정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리지행시어 조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감사 하나, 작은 미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구나. 감사하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사람을 만날 때도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 감사하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지금까지 왜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해 보이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밀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 작은 습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행복을 만들어낼까요?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지, 왜 감사가 행복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창문을 여셨나요?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이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하고 한숨을 쉬셨나요? 이 작은 차이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지난주 이른 아침 동네를 산책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마당에 나와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아침 공기가 참 좋아요. 이 시간에 꽃들도 물을 잘 먹거든요. 매일 이렇게 화분 보는 게 제 낙이에요. 그 표정에는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화분에 물 주는 일. 하지만 그 작은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같은 동네에 다른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 계셨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요즘 잠도 잘 안 와요.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그냥 그래요. 같은 아침 같은 동네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아침 공기에 감사했고 두 번째 할머니는 무료함을 한탄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매일이 선물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만스럽게 살게 돼요. 며칠 전 손주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던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대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는 메뉴들로요. 할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고맙다. 이렇게 정성껏 차려줘서 내가 고생했구나. 며느리는 정말 기뻐했대요.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같은 날 다른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역시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가 불평하셨답니다. 이게 뭐야? 간이 안 맞네. 요즘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며느리는 상처받았고 식사 분위기는 싸늘해졌답니다. 두 집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음식의 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정성도 비슷했을 겁니다. 차이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한 분은 감사했고 다른 한 분은 불만을 품었어요. 그 태도가 관계를 바꾸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불고필유린. 덕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덕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요. 작년 겨울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난방이 잘 안 됐대요. 추운 날씨에 경로당이 썰렁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춥긴 해도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낫지 않나? 다른 할아버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니 덜 춥네. 다른 경로당에서는 어땠을까요? 역시 난방이 안 됐는데 불평만 쏟아졌답니다. 이게 뭐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세금 내는 보람도 없네.
안 나오는 게 낫겠어.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대요. 같은 추위, 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 곳은 감사로 추위를 이겨냈고 다른 곳은 불평으로 더 추워졌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사일기 효과라고 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사람은 실제로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뇌가 감사에 집중하게 되면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불평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것들만 눈에 들어와요. 지난주 병원에 갔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검사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건강하십니다. 나이에 비해 상태가 좋으세요.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감사해 하셨답니다. 아무 병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 같은 병원에서 다른 할머니도 검사를 받으셨어요. 역시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쑤시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겠네. 의사는 건강하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불안해하셨어요.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건강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건강함에 감사했고 다른 한 분은 미래를 걱정했어요. 지금 이 순간의 건강을 감사하느냐 아니면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느냐. 그 선택이 행복과 불행을 가릅니다.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부족함이 없고 늘 더 많은 걸 바라면 항상 가난한 거예요. 며칠 전 마트에서 장을 보던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카트에 몇 가지 물건을 담고 계셨어요. 계산하면서 직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직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게 봐주셨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마트를 나가셨어요. 같은 마트에서 다른 할아버지도 장을 보셨습니다. 역시 카트에 물건을 담았는데 계속 한숨을 쉬셨어요. 이게 얼마야? 너무 비싸. 예전엔 이것도 안 그랬는데. 살기 힘들어 죽겠네. 계산하면서도 불평하셨고 직원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비슷한 물건을 샀을 겁니다. 가격도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분은 살 수 있음에 감사했고 다른 분은 가격이 비싸다고 불평했어요. 그 태도가 기분을 결정하고 하루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됩니다. 작년 봄 손주 운동회에 갔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참 좋았대요. 손주가 달리기에서 2등을 했답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2등을 했네. 열심히 뛰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 건강하게 뛸 수 있다는 게 감사해. 손주도 할머니의 칭찬에 기뻐했답니다. 같은 운동회에 다른 할머니도 오셨어요. 손주가 역시 2등을 했는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왜 1등을 못했어? 좀 더 열심히 뛰지. 1등하는 애는 뭐가 다르길래. 손주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같은 2등인데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잘한 것에 감사했고 다른 한 분은 부족한 것을 지적했어요. 그 태도가 손주의 마음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장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큰 것을 얻는다.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하지만 작은 불평이 쌓이면 큰 불행이 되는 거죠. 지난달 아침 산책길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천천히 걷고 계셨는데 얼굴이 참 밝으셨어요.
산책 나오셨어요. 네, 매일 이 시간에 걸어요. 좋으시겠네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엔 아파서 못 걸었거든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걷는 것,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아파서 못 걷던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같은 산책길에서 다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역시 걷고 계셨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예전엔 빨리 걸었는데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봐요. 걸을 수 있는데도 예전만 못하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다른 한 분은 예전만 못함을 아쉬워했어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느냐,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느냐. 그 선택이 얼굴 표정을 바꿉니다. 며칠 전 버스에서 한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자식한테서 온 전화였나 봐요. 응, 엄마 잘 있어. 너도 건강해. 이렇게 전화해줘서 고마워. 통화를 끝내고 웃으며 앉아 계셨어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안부 전화를 줬어요. 바쁜데도 이렇게 전화해주니 고맙네요. 같은 버스에 다른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역시 전화를 받으셨는데 반응이 달랐어요. 응, 그래. 바쁘면 그냥 끊어. 통화를 끝내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한테 관심이 없어. 전화도 짧게 하고. 같은 안부 전화인데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전화 온 것에 감사했고 다른 한 분은 짧은 통화에 서운해했어요.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불평거리가 생기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이에요. 작년 여름 손주가 방학에 할머니 댁에 왔답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왔네.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러 와줘서 고마워. 손주와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셨답니다. 일주일이 정말 행복했대요. 같은 시기에 다른 할머니 댁에도 손주가 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불평하셨답니다. 일주일밖에 안 있어. 다른 집 손주는 한 달 있던데. 너는 할머니가 별로 안 좋아. 손주는 일주일도 채 못 있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손주가 온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온 것에 감사했고 다른 한 분은 짧은 것에 불만이었어요. 그 태도가 손주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도 바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세 가지를 감사해 보세요. 건강하게 눈을 떴다. 따뜻한 집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세 가지만 감사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해 보세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감사해 보세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결국 행복해집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한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어요. 지나가다가 물어봤습니다. 혼자 드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혼자 먹는 것도 괜찮아요. 조용히 자연을 보면서 먹으니 맛있네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혼자 먹는데도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같은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도 혼자 계셨습니다. 역시 도시락을 드시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혼자 먹으니 맛이 없네.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평화로움에 감사했고 다른 한 분은 외로움을 한탄했어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기시습 지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작은 것을 배우고 감사하는 습관,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불평하며 살아왔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감사가 자연스러워져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져요. 하지만 감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바로 관계를 따뜻하게 가꾸는 힘입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혼자면 외롭습니다.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라나거든요. 어떻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로당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할머니가 들어오시자 여기저기서 인사가 쏟아졌어요. 어머,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 안색이 좋으신데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 할머니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한참 후 다른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기지 않았어요. 그냥 힐끗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으셨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경로당, 비슷한 나이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할머니는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셨대요. 먼저 인사하고 관심을 보이고 따뜻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요? 손주들은 잘 있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두 번째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늘 불평과 비난을 입에 달고 사셨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한지. 다들 자기 생각만 해. 그런 말들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 불행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지고 혼자일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지난주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옆에 젊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젊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어디 가세요? 병원에 진료 보러 가요. 정기 검진이거든요. 건강 챙기시네요. 잘하시는 거예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같은 정류장에 다른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역시 옆에 젊은이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한테 자리도 안 양보해. 젊은이는 어색하게 웃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혼잣말을 하셨어요.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결국 둘 다 말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친절한 대화로 관계를 만들었고 다른 한 분은 불평으로 관계를 막았어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소불용물시여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난받고 싶지 않으면 비난하지 말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관계는 거울입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려요. 며칠 전 손주네 집에 갔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대요. 할머니,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랬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손주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하지만 친구도 실수할 수 있어. 내일 먼저 말 걸어보면 어떨까? 손주는 할머니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다음 날 친구와 화해했대요. 같은 날 다른 할머니 댁에서는 어땠을까요? 손주가 역시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화를 내셨답니다. 그 친구가 나쁜 애구나. 그런 애랑은 놀지 마.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손주는 더 속상해졌답니다. 할머니가 친구를 욕하니까요.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손주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했고 다른 한 분은 비난하고 화를 냈어요. 그 태도가 손주와의 관계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항상 그를 사랑한다.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사랑이 돌아오고 미움을 주는 사람에게 미움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작년 여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옆집 할머니가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감사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대화를 나누셨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댁은요? 그날 이후 두 분은 친한 이웃이 되셨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일도 있었어요. 역시 한 할아버지가 짐을 들고 계셨는데 이웃이 도와주려 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셨답니다. 됐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웃은 서운해하며 물러났고 할아버지는 혼자 힘들게 짐을 들고 갔습니다. 그 후로 이웃들은 그 할아버지를 잘 안 도와준다고 해요. 두 할아버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도움을 고맙게 받아들였고 다른 한 분은 퉁명스럽게 거절했어요. 그 태도가 이웃 관계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친절을 주면 친절이 돌아오고 무뚝뚝하면 무뚝뚝함이 돌아와요. 지난달 병원 대기실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할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을 걸으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좀 그러네요.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네, 정기검진이에요. 저도요. 나이 들면 건강을 챙겨야죠. 두 분은 금방 친해지셨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대요. 같은 대기실에 다른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혼자 앉아서 한숨만 쉬고 계셨어요. 옆 사람이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네요. 할머니는 짜증 섞인 투로 대답하셨답니다. 병원이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 돈은 많이 받으면서. 옆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안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혼자 기다리셨어요.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대화로 관계를 만들었고 다른 한 분은 불평으로 관계를 막았어요. 장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 들어오는 관계도 달라져요. 따뜻한 그릇에는 따뜻한 사람이 오고 차가운 그릇에는 아무도 안 와요. 며칠 전 마트에서 장을 보던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계산대에서 실수로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직원이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죠. 조심해서 담아주셔서 고마워요. 직원은 정말 고마워하며 더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같은 마트에서 다른 일도 있었어요. 역시 물건이 떨어졌는데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좀 조심하지. 직원은 사과했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불평하셨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실수를 이해했고 다른 한 분은 화를 냈어요. 그 태도가 상대방의 반응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딱딱한 말 10마디보다 강해요. 작년 가을 손주 학부모 상담이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대신 가셨는데 선생님이 손주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렇군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집에서 잘 살펴볼게요. 선생님은 할머니의 태도에 감동했답니다. 손주가 좋은 분과 계시네요. 그 후로 선생님이 손주를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대요. 같은 학교에서 다른 할머니도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손주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가 화를 내셨답니다. 우리 손주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당황했고 상담은 껄끄럽게 끝났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협력적으로 대화했고 다른 한 분은 방어적으로 대응했어요. 그 태도가 선생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태도가 만듭니다. 비난하면 적이 되고 이해하면 친구가 돼요. 지난주 경로당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었대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하지만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볼까요? 다른 분들이 의견을 내셨고 함께 토론했습니다. 결국 좋은 결론에 도달했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어요. 다른 경로당에서는 어땠을까요? 역시 의견이 엇갈렸는데 한 할아버지가 고집을 부리셨답니다. 내 말이 맞아. 다른 건 안 돼. 내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아. 다른 분들은 불편해하며 말을 안 하셨어요. 결국 제대로 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열린 태도로 소통했고 다른 한 분은 고집으로 소통을 막았어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군자는 조화롭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소인은 맹목적으로 따르지만 조화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관계는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는 거예요. 며칠 전 공원에서 산책하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걷고 계셨어요. 다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강아지가 참 귀엽네요. 고맙습니다. 이름은 복순이에요.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우리 집 식구죠. 두 할머니는 개 이야기로 한참을 나누셨어요. 연락처도 주고받고 함께 산책하기로 약속했답니다. 같은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도 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강아지가 귀엽네요.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하셨답니다. 네. 몇 살이에요? 글쎄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색하게 떠났어요.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했고 다른 한 분은 닫힌 마음으로 차단했어요. 그 태도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노래할 수 없다. 관계가 있어야 화음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혼자면 노래일 뿐이고 함께하면 합창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항상 밝으셔서 보기 좋아요. 이런 작은 노력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관계가 행복을 만들어요.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 지인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건넨 게 언제인가요? 오늘 당장 전화해 보세요. 요즘 어때? 잘 지내? 생각나서 전화했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한 통의 전화가 관계를 되살립니다. 관계를 따뜻하게 가꾸는 힘, 그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외롭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다가오고 행복해져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밀이 남아 있어요. 바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과 자기를 가꾸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나를 소중히 가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두 분의 할머니를 봤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비가 오네요. 시원해져서 좋네요. 비 맞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다른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왜 비가 와? 우산도 없는데. 오늘 재수 없네. 같은 비, 같은 상황인데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비를 즐거움으로 봤고 두 번째 할머니는 불운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해석의 힘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다. 며칠 전 동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분의 할아버지가 검사를 받으셨대요. 다리가 좀 안 좋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받아들이셨답니다. 다리가 안 좋긴 해도 걸을 수는 있네요. 운동을 하면 나아질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이 기회에 건강을 더 챙겨야겠어요. 다른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다리가 안 좋대요. 이제 늙었나 봐요.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같은 진단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기회로 봤고 다른 한 분은 불행으로 봤어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 어려움은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힘든 일도 배움으로, 실패도 경험으로 봐요. 작년 여름 손주 대학 입시가 있었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한 할머니는 손주를 이렇게 위로하셨답니다. 힘들었겠다. 하지만 이번 경험으로 더 성장할 거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손주는 할머니 말에 용기를 얻었답니다. 재수를 결심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다른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손주가 결과를 말하자 한숨만 쉬셨답니다. 아이고, 어쩌나. 다 틀렸네. 이제 어떡하려고. 손주는 더 의기소침해졌답니다. 자신감을 잃고 포기할 뻔했대요.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해석했고 다른 한 분은 절망으로 해석했어요. 그 해석이 손주의 미래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긍정 재해석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회복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지난달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임 날짜가 갑자기 바뀌었대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날짜가 바뀌었네요.
그럼 그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잘 됐네요. 다른 할아버지는 불평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바꿔? 미리 말을 하지. 정말 불편하네. 같은 변경인데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유연하게 적응했고 다른 한 분은 불만을 품었어요.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해석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며칠 전 공원에서 산책하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셨대요. 하지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조심해서 걸어야겠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같은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도 넘어지셨습니다. 역시 무릎을 다치셨는데 계속 한탄하셨어요. 아이고, 왜 넘어졌을까?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제 산책도 못하겠네. 같은 사고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배움으로 봤고 다른 한 분은 노화의 증거로 봤어요. 장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보는 관점에 따라 바뀐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물어보세요. 이 일에서 배울 게 뭘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나중에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될까? 이렇게 물으면 해석이 바뀝니다. 불행이 아니라 기회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 해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번째 비밀이 있어요. 바로 자기관리입니다. 지난주 마트에서 두 분의 할머니를 봤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분은 정말 젊어 보이셨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셨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셨어요. 가볍게 화장도 하시고 자세도 반듯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어땠을까요? 머리는 대충 묶으셨고 옷도 편한 걸로만 입으셨어요. 화장은 안 하셨고 자세도 구부정하셨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한 분은 60대처럼 다른 한 분은 80대처럼 보였어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 관리였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매일 자신을 가꾸셨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옷을 골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할머니는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뭐하러 꾸며. 편한 게 최고야. 자신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천하를 맡을 수 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것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기 관리는 자기 사랑의 표현이에요. 며칠 전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정말 단정하게 오셨어요. 깔끔한 셔츠에 다림질한 바지, 잘 닦은 구두를 신으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답니다. 어르신, 오늘도 멋지시네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나를 가꾸는 게 습관이에요. 다른 할아버지도 병원에 오셨는데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산발이고 면도도 안 하셨어요. 간호사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자신을 가꿨고 다른 한 분은 자신을 방치했어요. 그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바꿨습니다. 작년 봄 손주 결혼식이 있었답니다. 한 할머니는 특별히 준비하셨대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시고 새 옷도 맞추셨어요. 가벼운 화장도 하고 예쁜 구두도 신으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모두가 칭찬했답니다. 할머니가 정말 예쁘세요. 신부보다 빛나시네요. 손주도 자랑스러워했대요.
다른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결혼식인데 뭐하러 꾸며. 나이 든 사람이 튀면 안 되지. 그냥 평소 입던 옷을 입고 가셨답니다. 결혼식장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손주도 아쉬워했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특별한 날을 위해 자신을 가꿨고 다른 한 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을 닫고 도를 세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이 가족에 대한 예의라는 뜻입니다. 자기 관리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지난달 경로당 새해 모임이 있었답니다. 한 할머니는 특별히 신경 쓰고 오셨어요. 새 옷을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얼굴도 환했습니다. 친구들이 반겼답니다. 어머, 오늘 정말 예쁘다. 기분 좋은 일 있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왔어요. 다른 할머니는 평소처럼 오셨습니다. 편한 옷에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묶으셨어요. 친구들은 특별히 반응이 없었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특별한 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다른 한 분은 평범하게 보냈어요. 자기 관리는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운동하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매일 아침 나오신다고 해요. 걷기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간단한 체조도 하셨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네요. 네, 매일 하려고 노력해요. 몸을 가꾸는 게 제 일과예요. 표정이 정말 밝고 건강해 보이셨어요. 같은 공원에서 다른 할아버지도 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아만 계셨어요. 운동 안 하세요. 귀찮아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 집에서 쉬는 게 나아요. 표정이 어둡고 지쳐 보이셨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몸을 가꾸는 데 시간을 투자했고 다른 한 분은 방치했어요. 그 차이가 건강과 표정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장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양생자, 생명을 잘 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관리는 생명을 기르는 행위예요. 몸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고 정신을 가꾸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세요.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고 정돈된 옷을 입으세요. 여성분들은 가벼운 화장을 해보세요.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환해집니다. 남성분들은 면도를 하고 머리를 정리하세요.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히 신경 써보세요. 미용실에 가거나 새 옷을 입어보거나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보세요. 자신을 특별하게 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매일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밝아져요. 작년 가을 동창회가 있었답니다. 한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셨대요. 다이어트도 하시고 피부 관리도 받으시고 옷도 새로 맞추셨어요. 동창회에서 모두가 놀랐답니다. 너 정말 안 늙었다. 비결이 뭐야?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다른 할머니는 준비를 안 하셨답니다. 나이 들었는데 뭘 준비해? 있는 옷 입고 가면 되지. 동창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자신을 위해 투자했고 다른 한 분은 포기했어요. 그 차이가 동창들의 반응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자기를 닫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자기를 잘 가꾸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기 관리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배려예요. 잘 가꾼 나를 보여주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며칠 전 손주네 집에 갔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가셨대요.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셨어요. 손주가 정말 좋아했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예뻐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대요. 자신을 가꾼 노력이 손주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다른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평소 입던 옷을 입고 가셨답니다. 손주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서운했답니다. 요즘 애들은 할머니한테 관심이 없어.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손주를 위해 자신을 가꿨고 다른 한 분은 평범하게 갔어요. 그 노력의 차이가 손주의 반응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자신을 가꿀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안 해도 젊어 보이지만 나이 들면 노력해야 젊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노력이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가꾸는 시간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과 자기를 가꾸는 습관. 이 두 가지가 세 번째,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삶이 가벼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하지만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바로 현재를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법. 그게 진짜 행복의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그 마지막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 공원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그냥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지나가다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참 좋아요. 같은 공원에서 다른 할아버지도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걱정 있으세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과거에 빠져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비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불행한 사람은 과거나 미래에 살아요. 지난주 손주네 집에 갔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렸대요. 할머니는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하셨답니다. 손주가 뭘 그리는지, 어떤 색깔을 쓰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든 걸 지켜보며 함께 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와, 정말 예쁘다. 할머니도 그려봐요. 그래, 할머니도 그려볼게.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답니다. 다른 할머니도 손주네 집에 가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있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뭐 입지? 저번에 며느리가 한 말이 아직도. 손주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셨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응, 그래. 손주는 실망했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지금 이 순간에 있었고 다른 한 분은 과거와 미래에 있었어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 진짜 사는 사람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건 진짜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삶이에요. 며칠 전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대요. 한 할머니는 천천히 차를 마셨답니다. 차의 향을 맡고 온도를 느끼고 맛을 음미했어요. 이 차가 참 좋네요. 향이 은은하고 맛이 부드러워요. 온전히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 집중하셨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차를 마시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내일은 뭘 해야 하나? 차 맛도 모르고 마셨어요.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현재에 있었고 다른 분은 생각 속에 있었어요. 같은 차를 마시는데 한 분은 행복했고 다른 분은 그저 그랬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에 사는 건 불안을 만들고 현재에 사는 건 평화를 만듭니다. 작년 가을 단풍 구경을 갔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단풍이었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셨습니다. 빨간 잎, 노란 잎,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모든 걸 천천히 바라보셨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예쁜 걸 볼 수 있다니 감사하다.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셨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도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예전에 왔을 때가 더 예뻤는데 나이가 들어서 걷기 힘들어. 내년엔 올 수 있을까? 과거와 미래 걱정에 빠져 계셨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눈앞에 두고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두 할아버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지금의 아름다움을 봤고 다른 분은 과거와 미래를 봤어요.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지 않고 다가올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예요. 지난달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대기실에서 창밖을 보셨답니다. 저 참새들 봐요. 나무에서 뛰어노네요. 참 귀엽네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셨습니다. 다른 할머니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떨고 계셨어요. 혹시 나쁜 결과 나오면 어떡하지? 병이 있으면 큰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미래 걱정에 빠져 계셨습니다. 두 할머니 모두 결과는 좋았대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평화로웠고 다른 분은 불안했어요. 장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건 오직 현재뿐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붙잡을 수 없고 미래를 앞당길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뿐입니다. 며칠 전 아침 산책길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천천히 걷고 계셨어요. 산책하세요. 네, 매일 이 시간에 걸어요. 좋으시겠네요. 네, 걸으면서 보고 듣고 느껴요. 바람, 새소리, 햇살, 모든 게 선물이에요. 현재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할아버지도 걷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만 보고 계셨어요. 뉴스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주변을 전혀 보지 못하셨어요. 바람도 새소리도 햇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분은 지금 여기 있었고 다른 분은 화면 속에 있었어요.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 이 한 걸음에 집중하면 천리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적지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걸음을 즐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 온전히 밥에 집중하세요. 맛을 느끼고 향을 느끼고 씹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과거나 미래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세요.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느껴보세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산책할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손주를 볼 때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으세요. 그게 행복의 비밀입니다. 작년 여름 손주 방학에 할머니 댁에 왔답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와 온전히 함께 했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매 순간 손주에게 집중했어요. 손주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할머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다른 할머니도 손주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어요. 손주와 있으면서도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주 약속은? 손주는 심심했답니다. 할머니는 다른 생각만 하세요.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손주와의 시간에 있었고 다른 분은 다른 생각 속에 있었어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기시습 지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지금 이 순간 배우고 익히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목표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지난주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정말 집중하셨어요. 한 수 한 수 생각하며 두셨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두는 과정을 즐기셨어요. 이 한 수가 중요하네. 어디에 둘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이기는 것만 생각하셨어요. 이번엔 꼭 이겨야 해. 지난번에 졌으니까. 결과만 생각하느라 과정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현재의 과정을 즐겼고 다른 분은 미래의 결과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길을 즐기는 게 중요해요.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걸 이루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더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을 즐기는 거예요. 며칠 전 공원에서 꽃을 보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한참을 서서 보고 계셨어요. 꽃이 예쁘시죠? 네, 정말 아름다워요. 매일 보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요. 현재를 온전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같은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는 빨리 지나가셨어요. 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 하고 항상 다음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 분은 지금의 아름다움을 받고 다른 분은 다음 할 일만 생각했어요.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면 언제 살겠는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몇 번이나 현재에 있었나요? 아침에 세수할 때, 밥 먹을 때, 걸을 때, 그 순간에 온전히 있었나요? 아니면 과거 걱정, 미래 불안에 빠져 있었나요? 대부분 현재에 없었을 겁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놓아주고 미래는 내려놓으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만 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둘째, 관계를 따뜻하게 가꾸는 힘. 셋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 넷째, 자기를 가꾸는 태도. 다섯째, 현재를 살아내는 자세. 이 5가지가 행복의 비밀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의 작은 선택들.
그 선택이 모여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환경도 조건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세요. 따뜻한 관계를 선택하세요. 긍정적 해석을 선택하세요. 자기 관리를 선택하세요. 현재에 사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 선택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다가오고 삶이 즐거워질 거예요. 같은 나이라도 훨씬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장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여러분의 행복도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행복입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5가지 비밀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힘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거울을 보며 자신을 가꿔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은 나이라도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행복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것 하나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 하나가 당신의 행복을 시작하게 만들 거예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이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습니다.